저번에 그 시흥 다음으로 많이 오른 동네, 그리고 구별로 따져봤을 때 가장 많이 올랐다는 그 동네가 있는 고양시의 일산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가 1등, 일산 동구가 3등, 서구가 전국 18등으로 굉장히 빨리 오르고 있죠. 신도시 주요 지역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1등을 찍고 있다. 왜냐? 예전부터 그냥 엄청 올랐었죠. 얘랑 얘는. 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20 이후에 요런 데들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는 창릉 신도시 들어오니까 딴 데는 다 오르는데 여기는 떨어진다. 그러면서 일산 파주 사람들 모여서 김현미 장관 퇴진을 요구해라, 이런 식으로 언론이 부추기고, 근데 무슨 언론이 영향을 크게 미치냐, 정부 정책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 오르는 거 보면 보이죠. 왜? 고양시 아파트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딴 데 다 올랐는데 인제서야 오르는데 왜 여기 가지고 지읒디으랴 라고 하실 텐데, 잘 생각해보면은 언론의 정치적 노름에 제일 많이 놀아나는 동네가 일산이죠.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 퇴진 이후에 인제서야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데는 올라도 되고 일산은 오르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다른 데는 개거품이고 일산도 거품이다 이 얘기죠. 그리고 그 거품이 올해 굉장히 빨리 쌓이고 있다. GTX-A가 닦아준 일산의 눈물이래요. A 언제 발표났어요? 창릉 신도시 이후에 발표나서 일산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제 와서 GTX-A로 올라요? 전혀 아니죠. 그 전부터 GTX 얘기는 계속 있었고, 다른데 GTX는 다 오른다고 했다. 근데 왜 일산만 떨어진다고 하냐? 창릉 들어온답시고.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오히려 다른데 신도시 들어오는 것보다 일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업무지구도 있었고 호수공원이나 이런 것도 있고 좀 탄탄하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는 계속 떨어진다고 했죠. 창릉 때문에. 계양 들어오고 대장 들어오면 중동도 떨어졌어야죠. 왕숙 들어오면은 다산, 별내 영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천 신도시 들어오면 과천 떨어졌어야죠. 근데 왜 굳이 일산만 가지고 했느냐? 인제 와서 올리니까 다른 데 거품 낀 거에 맞춘다 하면서 더 쭉쭉 올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일산 같은 경우는 갭투기의 성지였죠. 그래서 컨설팅에 당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신도시 아파트 인기, 1기 신도시가 특히 인기다. 자, 1기 신도시 거품 누르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요즘에 제일 집값 띄우고 있는 거 뭐예요? 중저가랑 재건축이라고 하는데, 중저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1억 미만이랑 재건축이에요. 왜 갑자기 1기 신도시들이 재건축 한다고 하고 막 가격 올리느냐?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줄였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30년 만에 아파트 부수고 새로 지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판으로 짓지. 재건축 연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파트 자재나 해가지고 똑바로 짓는지 확인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그 건설사한테 징벌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튼튼하게 짓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되냐? 건축비 줄인다느니 뭐 이거 가지고 안달이 나 있는데 하청만 없어도 돼요. 저번에 광주 그것도 30억 받아가지고 하청 막 12억 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 참사가 난 거 아니에요. 처먹었으면은 받아 처먹은 놈들이 해야지. 하청도 법으로 막아야 돼요. 일산에서 중형이 대형 평형 가격을 역전했다고 합니다. 1, 2인 가구가 늘면서 5년 전부터 중소형이 각광을 받았고, 재택근무나 유튜버 개인 사업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85까지 수요가 늘어서 대형 평형은 관리비가 비싸고 황금성이 약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올랐다. 37평짜리가 언제부터? 국민평형 85, 84, 84가 보통 국민평형이라고 하고 그 정도인데 지금 101이 중소형이에요. 대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또 중소형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게 4일 계약됐고 이게 10일 계약됐으면은 요때까지는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말하긴 죽어도 싫죠. 그러니까 얘는 더 오를 거다. 얘는 중대형이니까 이런 거고 얘가 더 오를 거다. 큰 집이 더 싸다는데 말이 돼요? 관리비가 비싸고 황금성이 약해서? 그럼 펜트하우스 이런 데는 왜 비싸요? 엄청 큰데 84보다 저렴해야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죽어도 하기 싫은 거죠. 자, 거기다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못 사가지고 주거용 오피스텔 사는 거 미친 짓이죠. 동탄 같은 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2배래요. 그걸 왜 사요? 오피스텔은 황금성이 떨어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1주택 취득세가 4배 가까이 비싸죠. 거기다가 재건축이 돼요?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다 홍보하고 있고 아파트에 차이점 해가지고 비교해서 오피스텔 사면 안 되는 이유 이런 식으로 기사 내는 거 본 적이 있냐? 2000세대 대단지 물량 오히려 부담이죠. 선호도는 아파트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파트 규제가 심하고 뭐 그래가지고 오피스텔로 몰린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쭉 환급할 때 같은 가격이면은 아파트 사냐 오피스텔 사냐. 대공역까지 소요시간만 25분. GTX-A 이용도 쉽지 않죠. GTX 때문에 집값 오른다면서요. 평균 매매가가 아파트 추월했다고 청약 경쟁 치열하대요. 매매 가격지수 보면 어때요? 부추겨서 전반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죠. 이때보다는.
특히 일산 동구 같은 경우는 3등으로 많이 올랐다고 그랬는데 슬슬 떨어지고 있고 이제 서구로 조금 다시 몰리고 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전세는 서구로 이제 띄우고 있고 서구로 몰리니까 동구는 오를 만큼 올랐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는 거죠. 외지 매매 거래량 이때 늘었고 이때 늘었고 이때 는 이유가 뭐다? 자, 이때는 거래량 많아서 그렇다 칩시다. 이때는 세금 강화되기 전에 다 넘긴 거죠. 팔아서 넘겼을 수도 있고 차명 거래로 넘겼을 수도 있고 특히 일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작년에는 생각보다 상승폭이 적었고 올해 많이 올랐다 이 얘기죠. 양도세 부담이 적다 증여세에 비해. 그러니까 거래로 넘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자, 이때는 확실히 많아서 그런데 이때는 그때보다 훨씬 줄었는데 외지인들이 투기 수요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래량 쭉쭉 떨어지고 있죠. 거래가 안 되는데 집값만 폭등한대요.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결국은 팔아야 되는 건데. 매물 어때요?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 전세 매물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 자, 매물 급격히 오르다가 요만큼 줄었는데 맨날 매물 부족 이야기 하겠죠. 전세 매물은 조금 줄었어도 많이 올랐죠. 맨날 전세 매물 부족, 매매 매물 부족, 집주인 우위 시장. 근데 왜 매물은 저러냐?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쭉 오르다 멈추는 분위기죠. 전반적으로 이렇다. 계속 오른다 하는데 요즘에 오른다 하면서 뭔 얘기를 많이 해요? 상반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번 달에 비해 얼마나 오른다. 지금도 상승폭은 막 늘어나고 있다는데 막상 거래 보면 이러고 있죠. 동구는 상승폭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완전히 멈췄죠 상승폭. 그리고 이만큼 거품이 낀 거죠. 다 작년 올해 금리 떨어지면서부터 금리 인상 타격 가장 많이 받을 동네라는 거죠. 전세 어때요? 전세가 계속 폭등한다 하는데 이제는 떨어지는 분위기다. 시중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핵심은 금리다. 임대차 3법이 아니라. 자, 서구 보면 어때요? 서구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히려 더 폭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다. 거래량도 쭉쭉 떨어지고 전세 마찬가지죠. 전세가 멈췄죠. 이런 거래들 뭐 여기야 그렇다 칩시다. 이런 거래에 왜 의심 사례로 들어가지 않느냐. 무리하게 집 사기 위해서 전세가 들어갔다든가 주인 전세나 부모 전세 등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이런 식으로 띄어서 누가 이익 보고 있어요? 올해 엄청 팔았죠. 두땡이 위브더 제니스 20재 팔렸다. 미분양이라서 경매하고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요런 거죠. 악성 미분양을 털기 위해서 한 거죠. 지금 GTX 호재로 회생했다. GTX 호재로 말 같지도 않게 띄워가지고 누가 지금 이득 보고 있는 거예요? 미분양 난 것들 건설사들 살리고 누군가가 떠안게 만든 거죠. 결국에 그 떠안은 사람들이 급격히 피해 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경매 문제 아니다. 천지개벽할 거다. 다 소화되고 10억 본다. 경매가 저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무리하게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그걸 또 무리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공급 계획 많아요. 맨날 서울은 공급 계획이 딱히 없어서 그렇다고 치는데 일산 주위에 공급이 얼마나 많아요. 분양 또는 입주 진행 중이죠. 뭐 덕은 같은 경우 엄청나게 비싸게 분양됐죠. 항동지구, 지축지구, 킨텍스, 한유월드, 식사 여기다가 창릉 사전청약까지. 그래도 계속 오르죠. 작년에 창릉 가지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창릉 얘기 안 하고 GTX로 오른대요. 창릉 얘기 쏙 들어갔어요. 김현미 장관 끝난 다음에. 오히려 공급 정책으로 더 강하게 추진한다고 했던 거는 변창흠 장관이었는데 지금은 노영욱 장관으로 바뀌었지만 창릉이 문제가 됐으면은 사전청약 등이 더 가시화됐을 때 더 문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오른다. GTX 때문에.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공화국의 문제점이죠. 학폭이 자꾸 올라와서 집값 떨어질까봐 두렵대요. 악의적으로 일산을 명기했고 특정 지역 제목을 써서 불쾌하고 이런 사회입니다. 너무하지 않나요? 학폭이 있으면은 학폭 당한 그 학부모들 얼마나 심란할까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데 집값 떨어질까봐 심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다 부동산에 몰린 이런 사회가 됐어요. 이런 심리가 몰릴 때가 집값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떨어질까봐. 즉 그만큼 투기 수요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혹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일산에 갭투기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컨설팅까지 돌면서 재작년부터. 그런데 학폭 이야기하면 사람들 더 안 들어오고 황금성 떨어지고 그거부터 걱정하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쳐 돌아가고 있는 사회인 만큼 붕괴가 머지 않았다는 거죠. 결론 뭐예요? 일산은 맨날 창릉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요즘에 창릉에게 쏙 들어가고 GTX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만큼 언론에 가장 노란하고 있는 도시다. 근데도 라이트하우스는 맨날 음모론 이야기한대요. 저기 딱 보면 나오잖아요. GTX는 그 전부터 있던 이야기였고 창릉 신도시 들어온다고 해서 GTX 취소됐어요? 아니요. GTX는 오히려 이번 정부에서 더 빨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작년부터 쌓이긴 했지만 거품 급격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과 거품도 멈추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보합세를 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수도권 전역이 이런 상황인데 일산은 역시 마찬가지죠. 다른 데보다
늦게 떴다. 왜 이제 뜨는데 난리냐가 아니라 거품이 많이 낄수록 위험하다. 오히려 거품이 덜 꼈으니까 덜 위험할 수 있었는데 점점 더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특히 물리는 사람들.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